저는 신동훈입니다. 네. 장원준 앵커가 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제가 오늘 대신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이 장원준 쇼를 찾아주시는 우리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시고 네.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신 김근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입니다. 지금 바쁘신 때 아니에요? 오전부터 이제 예. 우리 선거운동원들은 정해진 시간대로 정해진 지역을 돌면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요. 근데 저는 당협위원장인데 선거운동으로 등록은 직접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분 한 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또 선거운동을 하면 그분들이 또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한번 선거운동은 등록 안 해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등록 안 하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당 예, 활동이니까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열기가 지금 조금 뭐 어저께 지금 이제 대구, 부산 읽고 이제 오늘 뭐 어제부터는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유세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제 예. 어제 서울역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했고 오늘은 이제 서울을 또 남쪽으로 훅 훑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송파도 오후 3시 반에 지금 오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와 오늘은 서울 지역을 김문수 후보가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잡았고 정말. 아직은 뭐 초반 중반이 됐습니다만 예.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이렇게 상승의 어떤 반등의 계기를 아직은 못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예. 분위기를 다잡고 또 한동훈 후보도 오늘부터는 또 지역에서 뛴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따지면 D- 이제 14더라고요. 2주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남았죠. 다음 주, 예. 다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렇죠. 그럼 바로 투표하러 가야 투표.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딱 진짜 2주 남았는데 보통 그리고 이제 2주 남았는데 다음 주에 또 사전 투표가 있죠. 사전 투표 있고 이제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론조사를 공표를 보게 못 하죠. 되죠. 일주일 그러니까 전인가부터. 일주일 전부터. 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을 때 수치상으로 쫙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 그저께 TV 토론, 네. TV 토론을 보면서 이제 TV 토론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반전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직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죠. 우리 김근식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TV 토론. 그러니까 이제 TV 토론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난주 했는데 예. 뭐 저는 고만고만했다고 고만고만했다. 그러니까 참 저도 그 기대를 갖고 보긴 봤는데 예. 아시겠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워낙 점잖은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 네, 경청하시죠. 참, 그러니까 정말 점잖고 네. 정말 그 어른스러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팽팽하게 치열하게 주고받는 그 공방전에서는 네. 너무 점잖은 게 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면도 좀 있는데 어찌됐든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말도 안 되는 공약에 대해서 협공을 좀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몰아붙이긴 했는데 예.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재명이 얼마나 이 뻔뻔하게 자를 피해 갑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좀 짜증 날 정도로 좀 이렇게 뻔뻔하게 좀 피해가고 심지어는 뭐 피해갈 뿐만 아니라 뭐 오히려 되치기로 오히려 뭐 극단적이라고 오히려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 정말 참 앞서가는 자의 오만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는 봐서는 말이 막혀서 그러나 했더니 어차피 자기 지지율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 뭐야 저 순간 배째라 같아요. 배째라 BJR. 배째라예요. 예. 노란봉투법 하실 겁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 52시간제 그렇죠, 계속 그렇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해줬잖아요.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참- 태도는 사실은 만약에 다른 후보가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아유,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럼요. 그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예. 혹시라도 네.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람들은 보고 더 공포심을 갖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부감이 그거네요. 그럼요. 진짜 대통령이 저 돼가지고 사람이 대통령 되면 모든 권한을 손에 쥐는 건데 어쩌라고요? 입법부도 가지고 있지, 행정부 갖고 있지, 예. 사법부도 지금 겁주고 있죠. 뭐든지 탄핵할 기세잖아요. 그쵸. 또 이제는 특검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거고 뭐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 예. 어쩌라고요?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묘한 거부감이 네. 그거였군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는 방송률은 안 맞습니다만 예. 싸가 뭐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면. 네 가지. 예, 네 가지. 없어요. 예, 네 네 가지. 가지. 네 가지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네 가지 제가 예.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선 토론은 고만고만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그 독선과 네. 오만함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 이제 그 서울시에서인가요? 뭐 예, 약자와의 예, 동행인가? 동행 토론회. 예. 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깔아준 그 이제 두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차담의 자리에 사전에 좀 만나서 네. 이준석 후보한테 어제 MVP는 예, 이 맞습니다. 후보였어 뭐 예, 이랬다고 하는데 그 이 후보가 저기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좀 당황시킨 장면들은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계속 무슨 주장을 하면은 극단적이시다 한 게 대표적인 게 지금 호텔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호텔 경제학인가요? 노쇼 경제학인가요? 호텔 경제학인데 호텔 경제학인가요? 호텔 경제라 이름을 붙였는데 예, 좀 누가 봐도 황당한 경제 논리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난 TV 토론에서 아주 매섭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무한동력도 아니고 돈 10만 원 들어온 게 없는데 10만 원이 돌고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네, 했더니 그때도 좀 사실 어쩌라고요 시즌 2죠. 아니 내가 좀 설명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켰는데 왜 자꾸 당신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본인은 그 경제 수요 뭐 승수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승수효과. 그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다. 예. 근데 왜 자꾸 당신은 극단적으로 나를 비판하냐. 참 극단적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해요. 정말 나 이분의 그 이중잣 때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은 참 편한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우리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열받아서. 답답해서 그 이런 답답함을 예. 그 호텔 경제학, 노쇼 경제학, 노쇼 그렇죠. 경제학이라고 하죠. 이 노쇼 경제학을 가지고서 좀 이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예. 밈들이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오신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네,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노쇼 경제학을 주장을 하니까 노쇼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명함 30만 장 주문했다가 노쇼 해가지고 그 선거운동 진영에 그 저기 노쇼 주의령까지 내렸어요. 예. 이재명 후보 뭐또 어디 제주도인가 어디서도 뭐 30명 묻겠다 했다가 그게 또 노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저기 민주당 선거운동 쪽에서는 노쇼 민주당을 사칭한 네. 노쇼를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까지 네. 됐어요. 그래서 야 노쇼는 민주당이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노쇼 가지고 만든 그 원래 호텔 경제학 하나 보여주시죠 그 그림. 예. 요거 이거를 그 저 이재명은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을 하면 이거를 16일 날 유세에서 예. 이재명 후보 다시 얘기를 다시 했어요. 이야기했었죠. 예. 예. 호텔에 침대를 10만 원을 구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저기 가구점에서는 치킨을 10만 원치 주문을 하고 치킨집에서는 또 문방구 물품을 구입하고 그럼 또 문방구에서는 호텔에서 빌린 돈을 갚아서 그렇지만 호텔 예약을 취소를 해도 저게 노쇼죠. 취소를 해도 우리 마을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왔지만 경제가 이렇게 돈이 돌았습니다. 저 얘기를 약간 조롱도 받았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근데 후보가 스스로 이번에 다시 꺼냈거든요. 그 16일 유세에서.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때 엊그제 경제 토론에서 물은 거죠. 그렇죠. 물었더니 이제 뭐 극단적이다 이러면서 네. 비판을 하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저거 나오면 바로바로 팩트 체크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기 우리 팩트 체크 보고서에서 저 사진 빼주세요. 네, 예. 빼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들도 저 사진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걸 딱 집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뭐 칸예 경제학이라는 게 칸예 노쇼 경제학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아 예. 아마도 카네가 공연을 취소했으니까 예. 호텔 예약하고 침대를 똑같이 만들어놨군요. 예. 근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저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어제 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제입니다. 예. 저 칸예라는 사람이 그 아주 그 유명한 미국 래퍼인데 네. 저기 5만 명짜리 공연을 31일 날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취소를 엄청 큰 해버렸어요. 규모인데. 예. 그러면 저 노쇼 경제학도
칸예는 비판을 해야 됩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노쇼를 해가지고 비판을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이나 노쇼 경제학에 따르면 칭찬해 줘야 되죠. 그러네요. 취소를 한 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오지 않았어도 이미 경제가 한 바퀴 돌아서 엄청나게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네. 준비하느라고 돈을 네, 쓰고 네. 경비를 집행을 해서 그럼요. 또 뭐 경제가 돌았으니까. 그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녁에 어디 좋은 식당에 한번 예약하고 노쇼 하세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 분통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게 이제 승수효과라는 뭐 경제학 예. 용어를 쓰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걸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저 정책 상징이었던 지역화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가 재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역화폐를 발급해주고 그걸 돌려서 쓰면 그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 그게 아. 본인 논리인데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이재명식 이제 그 재정 공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건 그거하고도 다른 거죠. 예. 재정 공급이라는 것은 그 국가 세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하나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투입이 되니까 그 돈이 돌아와서 고기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뭐 가구도 산다는 건데 예. 저기는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없는 돈을 사실은 10만 원을 빚내 가지고 다 쓴 거예요. 저건 마이너스죠. 경제 자체가.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무슨 뻔뻔함으로 저걸 우기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하나는 저도 교수라서 한마디 좀 해보면 승수효과 말고 저걸 이제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가 할 때 케인지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케인지안 효과. 케인즈 경제학. 그게 뭐냐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죠.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큰 국책 사업을 해서 그렇죠. 경제가 워낙 안 돌아가니까 재정을 대거 투입해서 댐도 만들고 뭐 맞아요.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재정을 투입해서 경제가 돌아가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케인지안들이 말하는 유효수요 창출 네네. 체제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역화폐랑 맥이 다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재정이 탄탄하지 않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없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는요. 네. 그게 베네수엘라 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그럼요, 나오냐? 그럼요. 원천이 결국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경제가 돌아가서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기업도 흑자를 내 가지고 법인세를 내야 되고 네. 우리 월급쟁이들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월급을 잘 받아서 소득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계속 서로 선순환 돼서 돌아가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경제를 일부 기여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식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무작정 투입해 오십시오. 그게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뭐가 다릅니까? 콜딱 망하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대답을 안 하고 이게 돈이 노쇼를 해도 돈이 돈다고 이야기를 하니 세상에 난 정말 저런 억지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도 뭐 뻔뻔하게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같아요. 내가 당선될 텐데 당신들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너무 오만함이 극치죠. 당신들이 뭐 어쩔 건데? 비판해봐야. 어쩔 건데 이런 거죠. 그렇죠. 어쩔 건데. 그 지금 그래서 뭐 어저께는 그래서 일부 보도들에서 그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뭐 중간으로 쎄쎄 발언 쎄쎄. 그것도 이게 먼저 내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네, 유세 네. 다니면서 다 털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있던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략에서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굉장히 고민해서 내놓은 건지 아니면 연설하다 즉흥질한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그건 그동안에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좀 그 취약 지점이잖아요. 그쵸. 그걸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본인 네.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더 논란을 회자시키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워낙 그 뻔뻔한 사람이고 예. 저기 그 제가 볼 때는 네. 선과 악, 죄와 벌에 대한 그 기준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무통형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무통형 인간. 고통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 누가 아무리 뭐 비판을 하고 욕을 해도 그게 자기한테 되는 욕인 줄 몰라.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쎄쎄 발언하고 뭐 예. 노쇼 이야기해도 예. 그게 비판을 받는 줄 알면서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했어도 뻔뻔하게 그럴 건데 어쩔 건데 나 이 정도 이야기했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왜 이렇게 자꾸 극단적이냐 너희들은. 뭐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오히려 뻔뻔한 길을 가는 거죠. 아, 저는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부러 그랬다. 왜냐하면 쎄쎄라는 것도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대만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한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을 수 이렇게 없는 얘기하잖아요. 이야기죠. 예.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국익을 생각해서 어느 게 개입을 할 그렇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뭐 둘이 싸우든 말든 어떨 거예요? 이러면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저는 사실은 그 세세 발언 하나로 경제학 이론이야 이런 뭐 그렇죠, 지역화폐 그렇죠. 케인지아만 이게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예, 수 있고 사례를 잘못 들을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그거야말로 이건 대통령 자격이 무책임한 없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잘 아시지만 지금 트럼프하고 예. 지금 시진핑하고 정말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세게 붙고 있는데 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만약에 갈등이 계속 심화돼서 마지막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대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 대만 문제가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잠복해 있지만 서로 간에 긴장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터져 나오면 우리 한국은 거기서 양쪽 다 쎄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을 선택하는 사야죠. 겁니다. 예. 아니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을 해서 전쟁을 걸어오면 그러면 그때 이준석 후보가 말 잘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야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북한하고도 좋아 남한하고도 좋아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아 이런 식의 이 외교안보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요.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지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세셰 발언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세 과정에서 네. 나왔는데 바로 그 지난 사흘 뒤인가 또 한 번 그 하죠. 브라이슨 또 하고 네. 브라이슨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네. 하와이에서 네.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뭐 이미 한국은 중국의 중국을 네, 막는 중국 항공모함. 앞에 있는 항공모함과도 같아. 그 말 듣는 순간 아 이게 현실적인 위협이구나. 그럼요. 얼마 전 간첩죄로 우리 처벌 못했지만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예, 사진 찍어간 게 다 오산 네, 오산 비행장이고 기지요. 그러잖아요. 네. 그 따지자면 항공모함에 와가지고 중국을 막는 항공모함 대한민국인데 여기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와서 사진 찍고 미군 기지 찍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이거는 저는 거기서 무슨 약쪽이 세션을 합니까? 예, 전 느낌이 쎄하던데요. 저는 그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장관. 네네. 그때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현직에 있으면서도 예. 마이크 기자가 된 마이크 앞에 대고 아 나는 폭탄이 떨어져도 북한이 포탄을 쏴도 포탄이 내 머리에 떨어져도 나는 평화를 외치겠다 그랬어요. 이인영이요. 예, 전대부 의장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주사파와 관련된 그리고 그런 약간 친북적인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도 그런 의식이 잠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대한민국에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네네. 어떻게 현지 국무위원한 사람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포탄을 쏴도 나는 평화를 외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비상 전시내각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인영은 지금 비명 행사 안 당했죠? 조용히 있으면서 아주 5선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5선인지 현재 가만히 6선인지 있죠.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2주 뒤에 예.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런 그 자기의 그 생각을 실천하려고 나서겠네요. 그렇죠. 문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쎄쎄 발언이라는 것은 시민단체 대표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뭐 무슨 뭐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네. 있고 뭐 전쟁 반대 시민단체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나는 북한이 공격해와도 전쟁을 반대할 것이다. 뭐 하는 거야 자유죠.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취임사에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해요. 예. 그런 분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 문제 가지고 갈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에게도 쎄쎄하고 중국에 쎄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호텔 경제학은 그냥 그렇죠. 좀 뭐 경제적인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세시 발언이냐면 이건 정말 심각한 안보에 거예요.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힘이 그냥 정말로 계속 포인트를 잡아서 예. 뭐 아까 4가지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4가지 4가지 이유를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토론이 되게 아깝네요. 그러니까 1차 토론에서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너무 하시는 게 점잖해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쎄쎄 발언이나 그런 뭐 어쩌라고요 하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오히려 권영국 후보인가요? 거기는 경제 관련 이슈인데 뭐 내란 입장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그 이거는 저기 경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사실 사회자가 좀 아쉽더라고요. 먼저 오히려 사회자가 제지를 해줬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권영국 그 민주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이재명보다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으면 이재명이 상당히 곤란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을 공격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것 짜고 같아요. 치는 고수독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하는 자기가 말이 중도라고 보수라는 거 아니에요? 보수라는 거 아닙니까? 중도 보수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했으면 권영국 후보 같은 사람이 당신 뭡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2012년에 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나왔을 때 이정희 당시에 민노당 네. 통진당 후보였나 민노당 후보였나 민노당에 민노당 후보랑 똑같은 자세예요. 나는 박근혜 떨어뜨려 나온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예, 이정희가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져 가지고 대선 후보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 현역은 없지만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면 후보를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 자격으로 그 민노당에 자격으로 나오고. 민노당에 나옵니다. 아, 사실 이게 정의당 자리입니다. 예.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민노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후보를 내 가지고 완주를 하든지 뭐 득표를 얼마 하겠다는지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목적이 명백한 거죠. 김문수 공격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자당 공당의 후보가 할 짓입니까? 참 아이러니는 본데 뭐 민노당 후보 나왔으니까 일본 저기 4명 후보 네. 중에서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 민노당 후보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였어요. 뭐 돈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일 제일 재산이 많고. 많고 30억 네, 몇 하고 권영국이 25억. 이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13억, 14억 뭐 정도. 되고 이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8억인가?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제일 청렴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청렴한 건 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아, 참 대선 토론 가지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다음 토론이 23일이고요. 그리고 27일인가? 27일이 이제 정치 분야에 있으니까 다음 토론에서는 좀 이제 성과를 내서 지지율에도 그럼요. 좀 많은 반등세를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지금 이게 호텔 경제로 제가 빠뜨렸다.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은 재밌는 거라고 읽어드린다고 하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거 가지고 받아쳤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호텔 경제로는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로 소고기 결제하고 과일 결제하고 그리고 취소하면은 동네 경제가 돈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저거 혹시 짤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나 만들면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요? 아까 그 방한 취소 예약 취소 그걸 여기 법인카드 쓴 걸로 해가지고 예약 취소한 걸 하면 되겠네. 이게 이재명 후보는 다 뜻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법인카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뻔뻔한지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후폭풍이 이제 어쨌든 이제 TV 토론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120원 원가 발언 놓고도 이제 그 120원 원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정말 이 기탄 말이 됩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아마 우리 조선일보도 사설 예. 썼던데 아니 자기들 숫자 믿고 허위사실 공표를 개정하겠다고 빼겠다고 지금 네. 법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125 원가 발언했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비판하니까 그걸 걸어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요? 야, 그 이게 기가 도대체 막히더라고. 뭡니까? 네. 나 정말 그 이재명 후보는 기가 막히더라고. 그날 토론에서 그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허위 사실 공표하시는 겁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때 김문수 후보가 했나 이준석 후보는 아니 거기는 허위 사실 공표가 바꾸겠다고 없애겠다고. 본인 재판 때 없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선시키기 위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어. 허위사실 공표는 죄입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의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 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야. 궤변의 천재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짜증. 아까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말만 저 보면서 몇 번을 껐다가 예. 계속 보셨어요. 저는 저도 몇 번을 껐다 켰다 했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오히려 못 봐가지고 저는 출력을 해봤습니다. 중앙선거토론위원회 가니까 원고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토론했는데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